김편지 근황 토크. 오키나와 다녀왔습니다. 와 근데 오키나와 진짜 되게 하와이 가면 이런 느낌 아닐까? 하는 느낌? 날씨도 맑고 청명하고 풍경이 되게 좋았어. 근데 저 하와이 가본 적 없음. LA 맞아, 여기 찍은 이유가 있는데 여기 약간 GTA 같았어. 지도상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북부 올라가는 이 고속 타는 곳 여기랑 풍경이 완전 비슷했어. 진짜 이쁘고 좋더라. 로스 산토스 맵 다 외웠어요? 솔직히 외우긴 거의 다 외웠죠. 콩밥까지 합해가지고 5주를 있었는데. 실치림? 김생이림. 야, 새삼 살 좀 찌긴 했다. 이때 턱살이 아직 있네? 젊다고? 이게 언제지? 23년 말 아닌가? 이제 2년 됐어 이게. 맞아. 이번에 일본 저기 오키나와 가가지고 블루실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누가 봐도 뭔가 미국 브랜드 같아가지고 찾아보니까 미국 브랜드가 맞는데 오키나와에서 엄청 성장한 그런 브랜드래. 어딜 가든 있어, 어딜 가든. 진짜로요. 오키나와 가서 블루실을 안 본다 이거 불가능. 그리고 다니다 보면은 먹게 돼요. 덥거든. 베니 이모 이거 뭔 줄 암? 자색 고구마 맛. 정말 자색 고구마 칩 맛이 나. 아이스크림에서. 이거 맛있었어. 이거 흑당 맛이랑 류큐 홍차 와라비 모치 맛. 밀크티 베이스에 쫀득쫀득한 떡 들어가 있는 느낌? 이거 맛있어. 베스트셀러 라인업들도 있는데 오키나와에서만 팔 법한 맛들도 많아가지고 되게 맛있었어. 아메리칸 플레이버 이쪽 라인은 안 먹어봤다. 그래, 이쪽 라인이 되게 일반적인 아이스크림 맛 라인이었고, 블루실 스탠다드 여기도 일반적인 거, 그랑 오리온 맥주가 맛있었다. 근데 솔직히 말할게, 오리온 맥주가 맛있긴 했거든? 이것도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이었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테라이. 아니 진짜 국맥 맛이야 진짜로. 근데 그 캔맥 오리오는 진짜 테라 맛 나는데, 생맥은 확실히 일본이 생맥이 이게 관리가 잘 되는지 좀 공정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가게에서 나오는 생맥은 진짜 맛있더라. 돌고 돌아 산프몰 인정. 저는 지금도 일본 맥주는 프리미엄 몰츠가 최고라 생각합니다. 캔맥은 진심. 캔맥은 이게 최고야 진짜. 또 뭐 있지? 렌트카? 맞다! 렌트카 썰! 뭐였지? 뭔 소리지? 그게 약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은 3박 4일로 갔거든요?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날 넘어가는 딱 그때 있었던 일인데, 숙소를 옮기잖아. 근데 우리가 인원이 9명이어서 차를 2대를 빌렸단 말이야? 그러고 가는데 밤이었어요. 숙소 근처가 되게 깜깜했어. 일본이 해가 또 빨리 지잖아. 뭐 오키나와는 좀 덜 빨리 지지만은. 그래가지고 되게 깜깜한데 우리 숙소 앞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있는데, 여기가 입구고 주차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좁은 거야. 차가 이렇게 있었어. 이미 그 먼저 갔던 일행들은 도착을 하고 우리가 이제 후발대로 도착을 했거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되게 좁은 거임. 그래가지고 운전하는 동생이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그 차가 여기에 콩 박은 거야. 콩.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내려가지고 우리가 박은 차 앞면을 봤거든? 멀쩡한 거야. 박은지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안에 있던 사람들 불러가지고 우리 방금 전에 여기 박았거든? 어디 박았는지 한번 맞춰봐봐 이랬거든? 아무도 못 맞춰. 하나도 티가 안 나는 거임. 그러고 나서 이 차를 다시 내야 되잖아. 그래서 이 박았던 차가 앞으로 나왔는데 문제가 생김. 얘는 티가 안 나거든? 얘가 콩 하고 박힌 거야. 박힌 놈은 상처가 없는데 박은 놈이 상처가 난 거임. 그래가지고 조졌네. 다들 이제 머리를 맞대고 생각. 김생일은 일본에 살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데, 렌트카를 저기 하면은 일본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사고더라도 일단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해야 된다네. 그래가지고 이때가 이제 저녁 먹으러 가기 전이었는데, 이거 사고 접수를 해야 되는데 양차 이제 렌트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 동생이랑 김생일이랑 둘은 경찰 불러가지고 사고 접수하기 위해서 잠깐 여기 있고 나머지들이 택시를 타고 먼저 갔어요. 그러고 잘 끝났습니다. 계속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다음날 저희가 다행히 렌트카를 풀 보험을 다 들어놓고 그러고 가가지고 다행히도 보험 적용이 잘 될 것 같다. 뭐 많이 들어봐야 얼마 들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음날 귀국하기 전에 반납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반납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김생일이 물어봤나봐. 저희 이거 차 한 대가 어제 박았는데 보험 전에 들어놓은 거 플랜으로다가 보험 처리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우린 밖에서 그냥 자판기에서 뭐 꺼내 먹고 재밌었다, 비행기 타기 싫네, 하도 안 하기 싫네,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렌트카가 반납을 하면 사실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진짜 오래 걸려봐야 한 5분 10분이거든. 근데 거기 반납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야. 뭔 일이지? 하고 뒤에 봤는데 막 뭔가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임. 야, 저거 어떻게 된 거임? 했는데 우리 좆됐어. 차 한 대당 12만원씩 내야 된대. 엥? 차 한 대당 120을 달라고? 240을 달라고? 아니 보험 들었잖아. 아니 심지어 뭐 우리가 차를 반판한 것도 아니고 뒤에 이거 콩 한 번 했는데 120을 달라고?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김생일도 이제 벙쪄가지고 120? 이러기 시작한 건데, 우리가 뒤에서 보고 있잖아? 카운터에서 김생일이 막 뭐라 하는 거임. 직원도 막 뭐라 하는 거임. 그러더니 직원이 막 무슨 뭐 파일 같은 거, 클리어 파일 같은 걸 펴가지고 막 어쩌고 해. 김생일도 막 뭐라 해. 막 하더니 직원이 막 저기 방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전화 같은 걸 했나봐. 또 나와 막 뭐라 해. 우리 앉아서 좋됐다, 240이면 인당 얼마지? 이러고 있는데 막 뭐라 하다가 옆에 직원이 한 명 더 와. 갑자기 직원들이 누그러져. 김생일도 누그러져. 그러더니 뭘 처리를 딱 하고 왔어. 야, 우리 10만원만 낸다. 우승! 어떻게 된 거냐면은, 솔직히 나도 좀 얼탱이가 없었거든. 자, 일본 전체가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같은 렌트카 회사에서 같은 명의로 두 대를 빌려서 두 대가 서로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안 된대. 에? 일단 여기서부터 N이야. 그게 뭔 말이야. 근데 맞아, 듣고 나서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했어. 약간 보험 사기 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그럴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우리가 렌트할 때 그거 관련된 말을 단 한마디도 설명을 못 받은 거야. 아니 뭐 그런 규칙이 있는 거 알겠다, 120 나올 수 있겠는 거 알겠다. 근데 우리 설명을 못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직원이 아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빌려줄 때 사전 고지를 한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 그때 렌트카 빌릴 때 김생일 말고도 여러 명 있었대. 여러 명 있어가지고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는 거야. 김생일이 우리 렌트 빌릴 때 여러 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들은 사람이 없다 했는데, 근데 여기서 직원이 좀 꼴받음. 좀 잘못 아닙니까? 저희는 얘기를 하도록 매뉴얼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거 뒤에서 나도 듣고 있었거든. 내가 이거는 내가 정확히 들었어, 이 말하는 건. 김생이도 그때 좀 웃겠나봐.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아니 그러면 그게 사전 고지를 할 정도면 계약서에 그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셔야 저희도 납득을 하지.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서 직원이 파일을 찾기 시작했어. 찾는데 한 3분 5분 찾더라고. 찾다가 전화하러 가. 그러고 나왔어. 보니까 파일에 그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거 같아. 그게 렌트카 쪽 계약서 사항이 아니고 렌트카와 보험사 사이의 계약인가봐. 그러니까 정확히 몰라. 우리도 추측하는 건데, 이게 B2B끼리는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B2C로 우리가 고지를 못 받는 거임. 근데 그래서 아마 그 직원들이 그걸 다 얘기하도록 교육이 돼 있나봐. 근데 우리는 들은 적도 없고 계약서에도 없으니까 그럼 저희는 못 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랑이가 계속 이어진 거지. 그래가지고 전화를 다른 직원이 가가지고 뭐 본사랑 전화를 했나봐. 전화를 했는데 어쨌든 계약서에 없었기 때문에 이건 저희 규칙이 맞는 것 같고 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사가. 나 일본에서 이렇게 끝나는 거 처음 봤어. 진짜 어떤 식으로든 계약 꺼려와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돈 받아낼 거 받아내는 놈들인데 일본에서 이거 접는 거 처음 봤어. 그래서 240을 아꼈다. 우리도 끝나고 나서 얘기한 게 차 한 대당 1만 2만 엔이었으면은 그냥 내고 말았다. 12만 엔이니까 어금니 꽉 깨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렌트카를 반납하는 거는 보통 귀국날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다들 급할 텐데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계약서 들이밀고 뭐하고 하면은. 근데 왜 뒤에 살짝 박은 걸로 120이 나오? 렌트카 사고 나면은 돈이 비싸게 나오는 이유가 영업을 못하니까. 휴차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싸게 나와요.
그거를 고치고 서류 절차 밟고 하는 동안 그 차는 운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오키나와 멤버가 이름 끝자만 써야겠다. 집, 욱, 모, 정, 일, 가명, 중, 김, 가명. 아, 집도 가명이죠. 아, 리, 일본어 됨, 집 되고, 욱, 일 되고, 욱. 잠깐, 욱일 좀 이상한데? 올드 욱, 영 욱, 오케이. 아, 영 욱도 안 된다고? 아, 그래? 스몰 욱, 오케이. 빅 욱. 9명 중에 6명이 일본어가 돼가지고 무슨 트러블 나고 해도 그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일본어가 되니까 대응이 돼가지고 우리가 뭐 손해 안 보고 여러 가지로 꽤 괜찮았던 거지. 좀 이번에 그랬어. 저희도 다음에 가면 이제 렌트 2대 빌려야 되면은 무조건 다른 회사에서 빌리거나 명의를 2개로 빌리기로. 아무튼 조심합시다.